코어 능력을 평가할 때 복행근을 기준으로 삼는 건 좋지 않습니다. 횡격막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흔히 배꼽을 척추 방향으로 약간 붙이면서 배를 양옆으로 밀 때 복행근이 쓰인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복행근이 제대로 쓰인 건지 아니면 복행근 위를 덮고 있는 외복사근이 메인으로 쓰인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코어를 제대로 활성화시켜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근육의 위치니까요. 코어를 구성하는 근육 4가지가 횡격막, 복행근, 다혈근, 골반기저근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만만하게 만져볼 수 있는 게 이 옆구리인 복행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옆구리에 힘이 들어온 걸로 티칭을 하죠. 실제로 환자분들은 그렇게 힘을 줬을 때 속근육인 복행근이 활성화되는 것보다 겉에서 힘을 쓰고 있는 겉근육인 외복사근이 활성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 보상 패턴을 쓰는 거죠. 하지만 코어가 약하다라는 뜻은 횡격막의 능력이 떨어져 있다. 다르게 말하면 호흡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철저히 횡격막 관점에서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횡격막 근육의 동원 순서를 1번으로 나서게 해서 제대로 쓰일 때 복행근이나 다혈근 등이 공동 활성화되면서 코어 기능이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코어가 약한 분들이 코어 운동을 아무리 해도 왜 횡격막 기능이 올라오지 않냐면요. 다 보상 패턴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코어가 좋다는 것은 흉곽과 복부의 곽인장이 매우 심할 때도 그 곽인장을 이기면서 횡격막이 잘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횡격막을 작고 힘이 약한 친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겉을 둘러싼 이 복부와 흉곽을 불량배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불량배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그 안에 약한 애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가슴 근육들이나 복부의 근육들이 과하게 곽인장이 되어 있을 때 횡격막이 약할 경우 거의 못 쓰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불량배들의 힘을 무력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힘없고 약한 애가 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어가 약한 분들은 이 코어 운동을 시작할 때 무작정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겉을 둘러싼 흉곽이나 복부의 긴장을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몸의 기능이 아주 좋은 분들은 러닝이나 요즘 유행하는 하이록스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해도 호흡근들이 잘 단련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코어가 깨진 분들은 운동의 강도를 올리게 되면 횡격막이 바로 지쳐버리고 다른 근육들이 곽인장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상부 흉곽을 메인으로 쓰게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호흡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긴장부터 완화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힘들 때 무릎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쉬는 자세를 취하죠. 이걸 핸즈 온리 자세라고 합니다. 이 자세가 바로 흉복부의 긴장을 풀어서 횡격막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자세거든요. 당장 통증이 없는 분이라면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살짝 숙이고 팔꿈치를 무릎에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모았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곽인장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하체와 몸통에 불필요한 곽인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호흡을 잘 관찰해 보면 횡격막이 제대로 쓰인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코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환자분들은 몸 곳곳에 통증이 있고 호흡 패턴 자체가 조절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해 체간 안정성 뿐만 아니라 견갑골의 안정성이나 고관절 안정성이 모두 깨져서 전신의 긴장 상태가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철저히 누워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은 대체로 고관절 안정성이 많이 깨져 있거나 견갑 안정성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주변부에 곽인장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문제는 흉곽과 복부 주변에도 곽인장이 심하기 때문에 이 약해진 횡격막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팔 무게를 이런 식으로 빼놓고 다리 무게도 이런 식으로 빼놓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베개를 조금 높여서 목의 무게도 빼놔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흉곽과 복부에 곽인장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제서야 이 약하고 약한 횡격막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숨을 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횡격막이 제대로 쓰이게 되면 복부와 흉곽의 진폭이 많이 크지 않습니다. 곽인장이 있는 분들이 이런 흉곽의 호흡이나 아니면 이런 진폭들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코어 운동을 해도 100% 보상작용으로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고관절에 곽인장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무릎을 모았다가 풀었다가 한 8번에서 10번 정도를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관절 주변에 있는 곽인장이 해제가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누워있는 게 무슨 운동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횡격막을 못 쓰시는 분들은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횡격막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점점 숨이 가빠지게 돼요. 그게 제대로 횡격막이 쓰인 겁니다. 횡격막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나야 그 다음에 횡격막 관점에서 조금 더 부하를 올리는 발을 떼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죠. 이때도 발을 뗐을 때 다리의 곽인장이 심해졌다라고 하면 호흡 패턴이 깨지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다리에 곽인장이 없는지 무릎을 모았다 풀었다 하면서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횡격막이 조금 더 부하를 받으면서 제대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서야 데드버그라든지 아니면 내발기기 자세 등등 이런 고난도의 코어 운동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곽인장들을 조절할 수 있고 횡격막 관점에서 강화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일상생활의 곽인장을 이기면서도 횡격막이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할 때 분명히 이 주변부에 곽인장 생길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횡격막의 기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횡격막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횡격막이 제대로 쓰이게 되면 복행근이나 골반기저근, 다혈근 등은 공동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